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책 소개, 지난번에 저 남한산성에 대해서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저 책 소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여기 저 제목은,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지난번 남한산성과 같이 물론 여기 이 책의 작가님도 김훈 작가님의 책입니다. 네. 지난번 제가 저 남한산성의 책을 소개해 드릴 때 그 문체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김훈 작가님의 문체는 굉장히 간결하십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좀 딕션이 좋죠. 예, 간결해서 전달력도 뛰어나고 네, 하여튼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 문체였습니다. 예, 문체였고, 그런 문체가 간결하고, 전달력이 있다 보니 그 내용도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죠. 네. 어, 지난번 남한산성은 문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저는 이제 이 책의 제목, 예, 조금, 예,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김훈 작가님이 처음 어디냐, 카레 노래를 집필하실 때가 한 2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집필을 하셨거든요. 그 뒤로 이제 뭐 현의 노래, 뭐 남한산성, 뭐 여러 소설들을 집필을 하셨고, 틈틈이 자전거 여행이라든지, 혼자일 때 그곳에 간다라는 여행 에세이도 좀 지으셨고, 그리고 한 5년 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에세이.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어, 제목이 일단 관심이 가죠. 네. 15년 전의 제목이지만, 지금으로 봐도 어그로를 끌만한, 네, 충분한 제목입니다. 아우, 굉장히 좀 강한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이제 제목의 어그로에 끌려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저도 이렇게 좀 보게 됐거든요. 어, 그, 어, 이 어느 쪽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첫 구절의 큰 제목이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마라. 크게 네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세 번째가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개 발바닥에 굳은 살들을 들여다보며 네. 아까 말씀대로 이 책 제목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명쾌하게 나오진 않고 설사 명쾌하게 그 대답이 나오더라도 14년 전의 대답과 지금의 대답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정답은 없고 그 당시 14년 전에는 그럼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제가 들여다보니까 보통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첫 구절이 이제 처음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간 제목 아래에 나오거나 아니면 끝부분에 나온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 288페이지인데 거의 한 95%, 99.9%가 밥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밥벌이와 이 첫 구절의 첫 제목이 뭐냐면은 돈과 밥으로 삶은 정당해야 된다. 이 제목 첫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밥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90%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의 해답은 밥벌이가 되겠죠. 예. 저는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라 그래야 되나? 이 밥벌이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게 밥벌이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물론
이 책이 없어도 제가 느꼈겠지만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좀 이제 곁다리 이야기를 좀 하자면, 어,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어, 제가 이 책을 보게 된 것이, 음, 어,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 어,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이 상황을 반영하는 건지, 이 상황을 반영해서 이 책이 나온 건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이 시절에 제가 읽던 15년 전에 이 책은 왜 나왔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말씀대로 한 90%는 밥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밥벌이의 중요성,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러브 호텔, 그 다음에 건강산의 보험, 돈, 옷간의 머니, 여러 가지 돈에 관련된, 밥벌이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간은 앞으로만, 이건 솔직히 이 내용 자체는 세부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데, 쭉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구나라고 제가 이 책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책을 덮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유튜브 영상 제작하면서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처음하고 중간 몇 부분하고 끝부분을 봤는데 요번에 좀 새롭게 본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시 이 말을 추억함이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거든요. 288페이지. 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는 거는 아마 유튜브 제작하는데 무슨 관련 또 거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만 몇 부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글을 집필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마 작가에 대해서 아마 이 책,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동윤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저는 엉뚱하게도 우리들의 식민지 조국의 선배 이마의 시인된 운명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의 노래 이 희망 없는 소설을 쓰며 세운 지난 겨울밤에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 이마의 혼백은 수시로 제 마음속을 들락거렸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술 한 잔을 달라던 이 젊은 피륜의 혼백은 아직도 땅 위로 편입되지 못하고 또 그 땅을 떠나지도 못한 거렁뱅이의 중심의 넋이었습니다. 이 말기가 좀 어려운데, 네.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단락이 있어서 그걸 찾느라고 아까 말씀대로 이 문장 전체를 다 읽어버리면 이 유튜브 제작 관련상 조금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 저기요 나는 너의 용기이다 라는 묘비명을 미리 걸어놓고 출발한 그의 청춘이 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긍정하기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불가능으로 그는 영원한 미성년이고 미완성일 테지만 그의 미완성은 안타까울지언정 가엾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참혹한 간극 앞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시대라는 이름의 거대한 적을 향하여 좌초롱돌하다가 마침내 시대에 의하여 살해되는 짧은 생의 비극적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의 친일이나 반일, 배반과 타협, 그의 미숙한 다다이즘과 볼셰이즘,
그리고 1954년 여름에 미 제국주의의 스파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회주의 조국 편향에서 처형당하기까지 그의 생에 걸린 수많은 악성 혐의들의 정당성 여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그의 청춘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와 전통 속에서 축적된 힘으로 근대를 향한 전환할 수 없다는 운명의 대낮처럼 드러났을 때 그는 식민지 당대를 향하여 그 악명 높은 이식문화노를 외쳤습니다. 저에게는 그의 이식문화노를 저주하는 일을 싣고 이 젊은 페루나의 절망을 바닥을 헤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되었고 계급의 이름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무너지면서 그 시대를 통과해 나간 그의 파탄과 죽음은 언어와 현실의 간극을 긍정할 수 없었던 한 청춘의 비극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정치범으로서 처형되었지만 시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네, 이 책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한 대다수의 글은 밥벌이에 대해서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 듯 모를 듯 네, 이마 시인의 삶에 대해서 쭉 읊었더라고요. 네, 그 밥벌이가 중요하고 대부분이고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또 이제 이게 저도 이 책을 이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정리를 해 보니까 만약에 저에게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을 혹시나 질문을 해 온다면 저는 밥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밥벌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역시 밥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 밥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거침없이 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말 말고 이제 혼자 이제 방에 불을 끄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그 해답은 아까 그 이마 시인의 삶에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뭐 그 삶이 아까 그 김문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맞다 틀렸다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예, 뭐 오늘 저 책 소개 간단하게 하려는데 제목 자체가 워낙 임팩트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책 제목을 설명하기가 그래도 이 작가님께서 오랜 그 기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문체도 굉장히 간결하시고 그 사실 추구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딕션이 좋죠. 네. 네, 간결해서 호소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 그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라는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김문 작가님의 소설 중에 재밌는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중에서도 여행하면서 예전에 뭐 자전거 한 대를 구입을 해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도 많습니다. 이분의 통찰력은 그 당시에도 대단했고 지금 봐도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이 책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 책을 딱 손에 잡고 끝날 때까지 손을 못 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뭐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재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는 책 말고 뭐 예전에 또 재밌게 봤던 책 있으면 뭐 다시 또 한번 꺼내서 읽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네, 뭐 긴 영상을 제가 제작을 했는데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평안한 밤 되시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